안녕하세요. 루트치과병원의 이성진입니다. 저희 치과가 부산역에 있다 보니까 부산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엉망 오시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한번 배를 타게 되면은 몇 개월 내지는 몇 년 정도 해외를 나가시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치아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치료를 마무리해 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배를 타러 나가기 전에 2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동안 치료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에 잇몸뼈는 많이 녹아 있고요. 남아있는 치아도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상하계 송곳니 쪽에 잇몸뼈는 많이 녹아 있어서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당장 식립하기는 어렵고, 만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려고 한다면 뼈 이식을 동반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2달 정도의 기간에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원했을 때 당시에 환자분의 구강 상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디지털 프라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해본 것이고요. 이런 치료 계획을 설명드렸고 환자분께서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구강 스캔과 CT를 찍어서 진단하였습니다. 위턱에는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였고요. 이 환자분은 양쪽 어금니 쪽에 2개의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하여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술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은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악의 임플란트 위치를 전달하기 위한 수술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 임시치아도 다음과 같이 제작을 하였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서 2번째, 3번째 내원을 하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따로 진행하기로 하여서 이틀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번째 내원과 3번째 내원에 수술을 진행한 사진이고요. 수술을 진행하고 임시치아를 넣어드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4번째 내원을 하였고요. 임플란트 수술한 부분에 소독을 진행하였고 잇몸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2차 보초를 제작하기 위해서 스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며칠 뒤에 다음과 같은 2차 보철이 만들어졌고요. 5번째 내원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상태는 양호하였고요. 환자분은 큰 불편감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2차 보철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1주 정도 지나서 5번째 내원을 하였습니다. 2차 보철의 적응 상태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스캔 작업을 하는데요. 환자분은 오셨고 잇몸은 어느 정도 아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플란트도 양호하게 잘 있었고요. 따라서 최종 보철을 만들기 위해서 구강 스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최종 보철이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7번째 내원을 하셔서 환자분은 최종 보철을 부착하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위에 6개, 아래 6개 정도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를 완성하였고 환자분은 큰 불편감 없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수술 기준으로 보면은 8주 정도에 걸쳐서 치료를 마무리하였고요. 환자분은 만족을 하고 가셨습니다.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식립함에 있어서 자유도, 즉 임플란트 위치가 정확한 게 특정 위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뼈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 근처에 다른 쪽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서 전체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프라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프라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